유방암이 유방암에 병력이 있는 분들 엄마나 할머니나 가족 중에 누가 유방암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나도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인 유방 절제 시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절제 수술을 예방적으로 한 바람에 그 뒤를 따라서 완전히 트렌드가 돼 가지고 내가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포에 질려서 미리 유방 절제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자, 팔에 때가 있으면 팔을 밀어야 돼요. 팔을 자르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암은 별거 아니고 예. 우리 권 선생님 지금 드레싱 하시고 지금 열심히 쫓아 올라오셨는데 예,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대답은 가장 잘하시죠. 그래서 사실 암이 별거 아니라고요. 암은 플라그에서부터 시작돼요. 치아에도 때가 끼면 플라그가 점점 치태가 치석이 돼서 모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돼서 풍치도 되고 이 모든 잇몸 질환의 원인인 것처럼 신장의 요산 수치나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 요런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면 그것이 모두 혈관에 때를 만들고 장기에 때가 점점 축적이 돼서 석회화, 칼시피케이션 된 것이 영어로 암이 캔서도 있지만 칼시노마, 석회화된 돌덩어리가 어느 부위에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방의 림프의 독소가 꽉 차면 유방암이 되고 간의 림프의 독소가 꽉 차면 이 간암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방적 절제 시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학계를 흔들었던 예, 이런 예방적인 처치가 과연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면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자보다 중요한 유방암의 과연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차이나 스터디는 전 세계에 있는 암 전문가들이나 또 이 암 환자들이나 의료인들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아 거의 다 읽어본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똑같은 책의 내용을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책 두께가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걸 다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제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가족이 유방암의 히스토리가 있고 병의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 내 임상 지표 못지않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예방적으로 절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부터 부터 이 3대까지 자손들, 자자손손. 자, 베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는 유방암이 많아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요. 45살인 우리 언니도 최근에 유방암으로 진단받았어요. 이렇게 가족 중에 유방암이 많으니 이제 9살인 제 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월경을 시작할 텐데 유방암에 걸릴까봐 무서워요. 암에는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보았고, 우리 딸이 유방암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제가 생각해 본 방법 중에 하나는 암의 원인이 되는 유방을 아예 그냥 절제해 버리면 어떨까? 유방 절제술을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우리 딸의 가슴을 없애버리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똘히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 베틴의 가족 이야기인데 이 베틴은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딸이 그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딸이 분명히 인제 그 생리를 하기 시작하고 또 호르몬 그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유방암에 노출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유방 절제 시술을 시켜야 되나?'라고 염려하는 이 베티가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딸이 죽음의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방 없이 자라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극단적이기는 해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한 명도 자기 딸이 양쪽 유방을 절제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도 1년에 수백 차례는 받는 것 같아요. 예. 이미 한쪽 유방을 절제하는 어떤 분은 예방 차원에서 나머지 유방도 절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지어놓은 캐나다에서 온 우리 누구누구 엄마도 예, 그런 병력 때문에 딸이 지금 약대생인데
딸의 유방을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도 유방암, 자기도 유방암이기 때문에 딸도 절제해 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나머지 유방도 절제해야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 사이에 유방암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는 질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중음성이나 허투나 호르몬성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절제하고 또 계속 재발되고 또 전이 되고 이래서 이제 거의 말기가 유방에서 처음에 림프를 절제했기 때문에 림프로 전이가 돼서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항암 방사선을 계속 하시면서 또 이제 폐로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뼈까지 전이돼서 오신 분들의 경험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차원에서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아름다운 가슴을 절제하고 예방적인 유방 절제 시술의 대표적인 샘플이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뉴욕 타임즈가 그리고 의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죠. 이 비윤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이 분분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유방암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예후는 어떻고 치유는 어떤 것이 이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특별히 호르몬 대체요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예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왜 유방암이 걸리는지 위험 요인,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당신의 지금 몸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는 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영양 유방암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좀 보겠는데 첫째, 유방암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 첫째, 생리의 초경 나이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폐경이 늦어져요. 폐경은 늦고 초경은 이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혈액 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그 억제약을 드시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 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고 모든 암의 하버드 의대에서 모든 암의 이 시작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 농도가 높을 때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면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유방암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 원인을 봤더니 바로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1과 생선에 많은 이 메티오닌과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IGF-1과 메티오닌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아주 두 가지 대표적인 원인인데 바로 IGF-1과 메티오닌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식품과 특별히 이 껍질에 정제되지 않은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IP6라고 하는 피트산이 이 암의 최고로 중요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IP6와 피트산염을 도정해낸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들의 혈관 폐색이 이르러 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포화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요인이 동물성 식품과 이 가공 정제 식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콜린 캠벨 교수가 이제 쫙 펼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같은 주제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자면 특별히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또 전립선 암의 원인도 다 호르몬으로 원인으로 보는데 특별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한 과다한 양의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자, 이 과다해지는 원인이 대표적인 게 동물식을 주로 먹게 되면 그 포화지방에는 호르몬 음식은 호르몬 수치 높이겠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거나 또는 식물성 음식을 덜 먹는 여자는 사춘기에 일찍 도달하고 폐경이 늦어지고 따라서 생산 연령이 길어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된 베이컨, 햄, 소세지, 핫도그, 누덕, 돼지고기 등등의 포화지방이 이제 호르몬성 암을 많이 유발하는데 차이나 스터디에서 얘기하는 중국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에스트로겐이 노출된 중국 농촌 지역의 여자가 서양 서구 여자에 비해서 적어도 2.5배나 3배 정도 여성 호르몬 수치 비율이 떨어집니다. 농촌이요, 도시가요?
농촌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농촌의 여성들이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2 배에서 3배 정도가 떨어질까요? 도시 여자들보다. 예. 시골 음식을 예 가공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그리고 포화 지방을 덜 먹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 유방암의 연구자들은 에스트로겐 수치는 유방암 위험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압도적인 근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수많은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자 이 에스트로겐은 특별히 암의 생성 과정에 아주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여성 호르몬의 존재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것은 바로 수치가 높아졌다 또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근데 식이섬유소가 낮은 서구 음식에는 대부분 포화지방이 높고 또 이렇게 그 과일과 야채 요런 것들하고 잘 안 친하죠. 그래서 그게 가장 원인이라는 것인데 자 에스트로겐이 감소됐을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보면 에스트로겐이 17% 감소했을 때 중국 연구에서 발견한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26에서 63% 감소했더니 8, 9년 줄어든 생식 가능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봤더니 이 식습관은 에스트로겐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되는 것은 곧 유방암 발병률 수치도 줄어든다는 의미와 비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농 여자의 에스트로겐 수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여성들은 뭐 정제 음식, 뭐 치즈에 케이크에 이런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겠죠. 시골에서는 그런 걸 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거지, 시래기 뭐 이런 정제되지 않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드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병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버지도 폐암이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보니까 아버지도 폐암, 저기 그 오빠도 폐암. 그래서 저도 지금 폐 그 염증이 있고 그래서 걱정돼요. 어떡하죠? 저도 절제 수술해야 되나요? 등등. "이 병은 집안 내력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방암 가족력을 갖고 있다면 질병의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유방암 사례 중에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경우는 거의 몇 보니까 5%도 안 돼요. 예. 5%도 안 되는 3% 때문에 여러분들이 97%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방을 절제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발 전이가 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은 가족력이라 유전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적인 숙명론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불안에 떨게 하면서 예방적인 유방 절제 시술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의학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방적인 절제 시술의 대상으로 고위험군으로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유방 절제 시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보시면 몸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 1994년에 발견된 이나 브라카2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제 시술하고 오신 분들 보면 저는 브라카1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 절제 시술을 했습니다라고 오는 분들을 제가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세컨하우스를 지어 놓은 친구도 그렇고. 첫째, 이 유전자들은 돌연 변이가 일어날 때 호르몬 난수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지만 유전자의 돌연 변이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1명꼴에 불과해요. 단 0.2%에 불과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0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를 가족력이 있거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유방 절제 시술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할까요? 따라서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항 당사자가 되면 절제를 하시는 병원에서 권할 때는 절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걸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BRCA1과 BRCA2 유전자를 가진 분들은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죠. 둘째, 이런 유전자들이 유방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호르몬성 음식,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고 프로겐스테론 수치가 올라가요. 셋째,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닌라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발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력보다도 환경과 그리고 식습관 요소인 거예요. 따라서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BRCA1 유전자와 BRCA2 유전자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가? 최근 한 보고서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 중에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을 조사한 22개의 논문을 검토해 봤는데 BRCA1을 가지고 있을 때 여성이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5%고 난소암은 39%였어요.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BRCA2 유전자를 가진 70세에 이르렀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5%, BRCA 유전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5%였는데 BRCA2는 비교적 원보다는 좀 약하죠. 45%이고 난소암 수치도 유전자가 난소암의 39%라 발병률이 BRCA2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11% 정도 됩니다. 자, 요 두 개 봤을 때는 BRCA1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고위험군이구나. BRCA1이나 2 위험군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분명 유방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면 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 중에 절반은 유방암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BRCA1과 BRCA2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동물성 지방과 포화 지방을 제한하고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별검사와 비영양학적인 예방을 이제 처치를 좀 보시면 가족이 있거나 이렇게 BRCA1이나 2 유전자의 양성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자주 받죠. 유방 조영술 메모그래피를 촬영하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유전자 검사가 암을 예방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영양학적인 뭐 탐욕식품 또는 호르몬 억제제 그 외에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선별 단순히 유방암이 있나 없나를 검사할 뿐이에요. 질병이 관찰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또 비영양학적인 방법으로 또 호르몬 억제 약을 먹는 것도 가족력이 있거나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고위험군인 여성들이 이 관심을 가지는 비영양학적인 방법 가운데 이 타목시펜이나 유방을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유방을 절제해 버리는 이러한 시술들이 과연 유방암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예, 타모시펜을 예방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는 약품의 하나이지만 장기적인 장점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유방암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시고 있는 이 호르몬 억제제들, 특별히 타모시펜을 좀 보자면 미국의 한 중요한 연구는 유방암 위험성이 높은 여성에게 4년 동안 타모시펜을 투여했더니 유방암 발병률이 40%가 감소됐다고 보고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매우 높은 여성에게 사실은 제한적인 연구 결과였어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타목시펜이 어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방암이 발병되거나 치료되는데 이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목시펜의 장점을 찾아내는데 실패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유방암 환자가 호르몬 억제제 처방이 올바른가? 탑스펜이 뇌졸중이나 자궁암, 오히려 백내장,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폐색전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유방을 절제하고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면 유방암에 대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병의 부위와 위치만 바뀔 뿐이지 오히려 자궁암이나 여러 가지 위험 병변으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의 식약청은 일정 기준에 맞는 여성에게만 타목시펜을 처방하도록 승인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타목시펜을 쓰는 무슨 뜻이에요? 항암제. 암을 항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암을 저항해요. 항생제는요. 색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암 환자가 항암제를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암을 저항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된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항이 붙어 있으면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항암 세포 증가를 억제하고 반대로 홍시펜을 먹으면서 유방암을 억제하기는 했으나 반대로 자궁 내막암이 촉진이 되더라. 하나는 억제하는데 하나는 분화시키더라.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꾸 증세만 억제시키는데 급급하느냐 이거예요. 예.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음. 호르몬 수치가 억제하면 되겠죠.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는 요인이 뭡니까? 호르몬성 음식들을 드셔서 그렇겠죠. 대표적인 호르몬성 음식인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포화지방과 정제된 곡류들. 자, 그래서 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내가 이제 그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에 가면 많은 중증 환자를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 의대에서는 정작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턴 박사가 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으로 한국판에 번역된 책의 원 제목이 레디컬 리미션이에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본적인 치유가 된 말기 암 환자들. 저 사람은 이 생존율이 희박하다고 이 공언을 들었던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면 그들에게서 식단의 개혁이 이르러 오는데 호르몬성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성 음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게 함유한 음식과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먹는 식생 에스트로겐 수치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답이 데 에스트로겐이 증가해서 여성암의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또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유발이 된다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 위험군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증세만 계속 억제하는데 자,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배에서 계속 오늘도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속 물만 퍼내면 되죠. 아침에도 물 퍼내고 점심에도 물 퍼내고 저녁에도 물 퍼내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박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구멍난 원인을 먼저 처치를 하셔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혈관이 다 폐색이 되고 림프의 독소가 꽉 차서 오바이트해서 모두 몸이 썩는 암이 됐는데 놔두고 해독은 하나도 안 하고 림프 청소도 안 하고 장 청소도 안 하고 뭐만 해요? 멀쩡한 장기만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동물성 식품 대신에 식물성 식품 식생활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춘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 다시 말하면 포화지방이나 동물성 음식을 제거하는 식사 대신에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고 부작용이 항암제는 100% 부작용이 있죠. 모든 약물은 100%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수면제 드시다 보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 중추신경계가 교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 NS 약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모든 그 뭐 수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여러분을 점점점 중증의 길로 몰고 가요. 모든 약은 독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더즈 리스판스 반응이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는 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엄청난 그 돈을 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야가 뚫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야가 감기셔서 주무시느라고 정신없으신데 시야가 좀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이요법이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한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 한 연구 결과를 좀 보시자. 사춘기의 소녀에게 불과 이제 8세에서 10살 소녀에게 7년 동안 지방하고 동물성 섭취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봤어요. 요새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사골국물, 고기국물에다가 장조림해가지고 벌써 애기들 이유식에도 그걸 다져가지고 넣어서 먹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새 아이들이요. 이 초경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초경을 했는데 요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초경을 한다고 해요.
예, 이런 아이들은 폐경이 빨라지고 유방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 영양학 교수인 짐 메이어 교수가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이 이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대로 예, 매일 계란에 고기에 뭐 우유에 버터에 치즈에 마가린에 마요네즈에 이 포화지방으로 동물성 음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모두 다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 불과 10세에서 10세 소녀에게 7년 동안 지방하고 동물성 섭취를 어느 정도 제한해 줬더니 여성 호르몬이 20% 30% 감소했어요. 그러면 유방암 발병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현저하게 줄어들죠. 프로게스테론은 50%가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엄마가 또 이제 이걸 나중에 뒤늦게 영양의학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단백질이 무조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예,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한 대여섯 살부터 계란 2개씩 꼭 먹였대요. 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20대도 되기 전에 예, 이 지금 벌써 유방암의 위험에 노출이 돼서 상당히 고민하는 엄마를 보게 됐는데 자, 7년 동안 제한했더니 여성 호르몬이 20-30% 감소할 뿐만 아니라 프로게스테론 50% 감소하면 유방암 상당히 안전하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유방암의 첫 씨앗이 뿌려지는 어린 소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특별히 하루에 지방이 28%, 콜레스테롤이 150mg을 넘지 않는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 학계에서 본 것처럼 식이요법만으로 호르몬성 암에 상당히 예방과 예후가 좋다는 것,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유방암 환우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유방암의 위험이 높은 여자들의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 한번 보세요. 위험이 높은 위험군이에요. 예를 들어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가 있거나 또는 동물성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예, 내가 유방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기다리면서 지켜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복용하면서 호르몬을 억제하시겠어요? 세 번째, 유방적인 절제 시술, 유방을 잘라내시겠어요? 째,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시면서 예,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겠어요? 자, 1, 2, 3, 4, 1번, 2번, 3번, 4번 다 손 드시죠. 와, 현명하십니다. 예. 유방암과 호르몬성 암,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갱년기 증세가 막 올라오시고 또 절제 시술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가에 관한 분합니다. 예. 자,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견뎌야 할 것인가 핫플래시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갱년기 증세가 오면서 막 이제 시어머니 그 조금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얼굴이 붉었다 푸르렀다 하고 예, 대표적인 그 갱년기 증세가 이제 불면증이 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또 특별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이 혈관이 그 폐색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심해지죠. 갱년기 증세가. 채식을 하는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잘 안 와요. 그죠? 예, 온다고 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셔서 혈관 폐색이 심해져 있는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어떤 분들은 이 갱년기 증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호르몬 대체요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러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더라도 이 불쾌한 증상을 덜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갱년기 이제 접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주변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볼까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대신에 식이요법 치료를 권고하는 타당한 근거를 한번 보자면 첫째, 가는 기간 중에 호르몬 수치는 증가하지만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은 호르몬 수치 증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이 폐경기에 도달하면 생식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셋째, 식물성 음식을 먹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기에 이르면서 낮아지는 호르몬 수치는 동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여성들에 의해서 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 안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오면 폐경기 증상을 야기해요.
5째,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호르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적고 폐경기 증상도 상당히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호르몬 요법은 더더욱이 호르몬성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큐를 한번 보실까요?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2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1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야, 심각한 얘기하죠? 예. 올카 모든 원인 사망률이 10%예요.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남은 슈퍼에서 맨 마지막에 요플레 하나 휙 던져 가지고 드시는데 대표적인 요플레 요거트 나오죠. 사망률이 49%, 거의 절반 되죠. 출산암 증가율도 34%.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나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보시니까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이제 미국 TV에 나오셔서 건강 강의를 하시는데, 자, BRCA2로 인해서 유방암에 노출될 확률은 불과 적인 요인에 의한 암은 5% 많아야 10%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변이가 된 것이 형성이 되지만 한 개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요. 그 암세포가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 암세포 증가 요인을 줄여는데 증가 요인이 유방암의 원인이고 전립선암의 원인이고 모든 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세포를 증가하는 요인은 첫 번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 약자이죠.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있는데 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의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전이 되는데 관련되는 암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IGF-1인데 암세포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이라 특별히 이 IGF-1은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IGF-1 수치를 높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계란, 포화지방에는 바로 암의 증가 요인인, 암의 생성 요인인, 암의 전이 요인인 IGF-1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잔 레 박사는 이렇게 유제품은 특별히 우유 유제품, 요플레, 요거트, 우유로 만든 이 우유에는 카소몰핀이나 또 카제인 단백질이 이 암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호르몬성 암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이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별히 호르몬성 관련 암에 위험합니다. 유방암이나 탄수암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해도 멸균 처리했네. 예.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대요. 먹는 것이 좋대요. 여기 보니까.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다 암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라고. 예, 먹을만 하대요? 먹을만 하지 않대요. 먹을만 하지 않다. 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소리가 있는 여성은 하루에 우유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요플레 요거트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9%, 2배 이상 올라가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60%가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